셀트리온 헬스케어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추이가 변하고 있다. 그 의미는?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아침 셀트리온 제약에서 질병관리청과 레크로나주 추가 공급 계약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5만 명분의 레크로나주를 내년 1분기 동안 공급을 하는 계약이죠.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요, 국내 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타 변이 관련 유효성 및 안전성 분석이죠. 여기에서 레큐로나를 투여받은 델타 변이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원은 1% 이하로 매우 낮게 보고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레큐로나의 효과, 효능은 이미 검증에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레큐로나주의 국내 공급은 원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외형 확대 측면에서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식약처에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위험군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재택치료에 사용 가능한 정제 제형이다. 알약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재택치료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 중에서 Q&A에서 조금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국내외 허가 및 승인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제일 먼저 미국이죠. 미국에서 10월 22일 날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26일 날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오늘이죠. 12월 27일 날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 것이죠. 유럽 EMA에서는 아직도 롤링 리뷰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레크로나주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은 무엇이냐? 식약처에서 대답을 한 것은 대상 환자군은 유사하다. 그러나 투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재택치료 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이다. 그 다음에 보관이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의 경우는 자국주의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섭섭하다, 이러한 느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요. 그러나 여기서 한편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두 가지 이야기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경구용 치료제는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재택치료로 유도를 하면서 알약을 먹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레큐로나주도 함께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편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 해서 레큐로나주 완전히 끝났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고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 1.49% 상승, 헬스케어는 4.16%, 제약은 5.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종목 모두 양봉의 모습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러한 재료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호재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거고요.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은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잖아요.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한테는 별 영향이 없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바로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배당락 전에는요, 대차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상한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환매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쇼커버링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부 상환 갚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대차 잔고도 줄게 되는 것이고 공매도 잔고도 줄어드는 상황들이 연말 배당락 전에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이잖아요. 이런 물량들도 공매도 세력들의 환매수로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부 배당 투자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힘이 어느 쪽이 세느냐가 문제죠. 즉 쇼커버링 쪽에 힘이 세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의 힘이 세게 되면은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부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공매도 쪽에 쇼커버링이 힘이 센 상황이다. 강도가 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오는 것이죠. 내일도 어느 쪽에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주, 특히 최근의 컨센서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달에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죠. 즉 램시마잖아요. 11월 달에 시장 점유율이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세가 꾸준히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미국 시장에서 11월 달 24.6%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셀트리온의 허즈마, 이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11월 달 점유율은 1.7%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의 월별 상황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월별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라 미국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인플렉트라 미국 시장에서 9월 달에 21.2%, 10월 달에 22%에서 0.8%포인트 증가죠. 11월 달에도 23%니까요. 플러스 1.0%포인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인플렉트라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트럭시마는요, 이 트럭시마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23.8%였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증가가 나오면서 25.2%였고요. 11월 달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4.6%니까 9월 달보다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즈마는 9월 달에 1.6%, 10월 달에 1.8%, 11월 달에 1.7%니까요.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날 신한금융투자에서 발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4분기 전망, 이런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4분기에는 본업이 회복되고 레키로나 가세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요 결론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고 레키로나 그리고 램시마 SC에 주목을 한다, 이런 측면이죠. 1분기에서 3분기와는 달라진 실적 분위기다. 주가의 하방 확인이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램시마 SC와 유플라임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램시마 SC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유플라임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점진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레키로나에 대해서는 1510억 정도로 추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한금융투자 한 군데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모아놓은 컨센서스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컨센서스라는 것은 다 아시죠? 최근 3개월간 정권사에서 발표한 추정치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 날짜인 12월 24일 기준으로 보시면요.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치들이 5,277억이잖아요. 자, 3개월 전, 6개월 전은 보지 마시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4분기 매출액이 4,8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이만큼 증가세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이제 전망치들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도 한 달 전보다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적정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104,714원에서 한 달 전만 해도 현재는 107,875원으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컨센서스 추이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은 한 달 전에 매출액에 대한 전망치 5,800억이었는데요.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약간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도 약간 늘어나는 상황이죠. 적정 주가 개념에서도 약간 증가세가 나타나잖아요. 이와 같이 조금씩 이제 4분기의 실적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 다 컨센서스 측면에서 좋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는요, 이 진단 키트 부분에 대해서 좀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하고 이미 7,382억 원대의 계약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일반인용, 즉 자가용이잖아요. 특히 공동 개발을 했잖아요. 휴마시스하고 두 개 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검출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감도가 93.3%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두 개 다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해 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진단키트, 특히 자가 진단 키트잖아요. 이 자가 진단 키트 5억 개를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자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1월 달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당장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자가 진단용 키트가 미국 정부하고는 아직까지는 계약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미국은 자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자국 기업 중심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자가 진단용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오프라인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셀트리온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디아트러스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파는데요. 바이 나우를 누르면은요, 아마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은 진단 키트 부분에서의 실적이 의외로 좋아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권사 리포터들에서는요,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다면은 기대 이상의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1.49% 상승인데요. 외국인들이 451억 매수잖아요. 12월 들어서 오늘까지 1043억의 외국인들 매수가 나타난 상황이고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32만 3천 주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100만 주 정도의 개인들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일 되면 한 50만 주에서 70만 주인데요.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의 강도에 따라서 주가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외국인들의 22만 2천 주의 매수잖아요. 쇼커버링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JP모간에서 9만 주를 매수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많이 올랐죠. 4.16%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217억 매수였고요. 12월 들어서 헬스케어는 385억의 외국인들 매수 우위가 나온 상황. 오늘 개인들 47만 5천 주의 매도가 나온 상황이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JP모간의 11만 주의 매수 역시 쇼커버링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제약은 오늘 5.14%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71억 매수 우위였고요. 12월 들어서 152억의 외국인 매수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개인들 약 8만 주 팔았고요. 외국인들 5만 4천 주, 기관들도 2만 6천 주 매수하는 모습. 외국계에서는 JP모간에서 역시 17,000주 매수 우위잖아요. 쇼커버링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지난 21일자 보도를 보게 되시면요, 미국의 ABC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리 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쪽의 치료제는 오미크론에는 잘 듣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모두 다 연구실 실험 결과입니다. 그런데 두 제약회사 모두 다 즉시 오미크론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몇 개월이 걸리겠죠. 반면에 영국의 GSK의 소트로비마비죠.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한편 오늘자 보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이나 자연적 면역을 광범위하게 회피한다는 연구 결과, 즉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다. 미국의 콜롬비아 의대 데이비드 호 의학 교수팀이
현지 시간 23일자로 과학 저널인 네이처 아시죠? 전 세계적인 과학 저널이잖아요.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항체 중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도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화 효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3차 부스터 샷으로 일정 시간 면역이 강해지겠지만 오미크론을 완전히 방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예측을 해서 이야기는 변이가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변이에 대한 예측을 해서 이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네이처지의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케로나즈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은 이제 배당락 바로 전날이잖아요. 29일이 배당락이니까요. 이에 따라서 내일 역시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들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환매수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힘이 셀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배당락 이후가 되게 되면요, 상황들은 반대로 역전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 역시도 어느 쪽에 힘이 강하냐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말 마지막 주 그리고 연초 1주 이 상황들은 수급상의 움직임들의 영향이 조금 큰 시장이 진행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실적 측면에서 3분기보다는 좋아지는 상황들, 진단 키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악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감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감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또 드리기로 하고요. 하방의 압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면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